국민의힘 당사가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더라고요. 명태균 씨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인데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이제 공천 과정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네, 네. 이게 이준석 의원이 좀 얼핏 언급했던 부분이라든지 네. 명태균 씨 본인이 주장했던 뭐 경기지사, 강원지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공천 자료를 가져갔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 좀 번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? 그때 제가 검사를 했던 제 경험을 직무집행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. 검사들은 눈에 범죄 사실이 보이면 그거를 조사 안 할 방법은 없어요. 일단 뭐 하나라도 조금 포착이 되면 아주 그게 이제 가능성이 적은 어떤 매우 확률론적으로 적은 가능성이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. 꽤나 그럴듯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뭔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. 예. 그걸 체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직무유기에 공직자로서 직무유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미 포렌식을 해서 카톡이라든지 뭔가를 지금 많이 살려냈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그 살려낸 것에 의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자료와 기존에 누군가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또는 뭐 민주당에서 튼 녹취록과 맞을 때 네. 뭔가 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. 예.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스크린을 안 해볼 방법이 없죠. 그러면은 이게 뭐 가져갔다는 자료는 꽤 많은 것 같으니까 2022년에 당시 지방선거까지도 조금 공천 개입 의혹이 번질 수 있다. 좀 실제로 좀 지켜봐야겠죠. 예.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악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뭐 누가 또 연루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. 예. 저는 공천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해봤어요. 제가 네. 최고위원을 지냈거든요. 예. 근데 공천 자료 이제 공천 대상이 많잖아요. 네.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. 전에는 지금은 막 시도당에 많이 위임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전부 중앙당에서 관리를 공천을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방대하잖아요. 그런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. 자료가 없어요? 거의 폐기했죠. 자료가 물론 예. 있는 것도 진짜 센시티브한 거 누가 뭐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김 여사한테 12시에 전화했어. 밤 12시에 전화해서 해서 바꿨어. 이런 건 자료에 물론 없죠. 네. 지금 나오는 얘기 뭐 포항시장 공천, 평택시장 공천 뭐 그리고 강원지사 공천, 경남지사 공천 이런 건요. 예.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그런 건 자료에 일단 등재가 안 되고 맞아요. 그나마 형식적인 자료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서도 안건은 다 이미 삭제가 돼 있거나 폐기가 돼 있고 예. 실제로 공천 관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자료는 뭐 매우 형식적인 자료예요. 아. 네, 그리고 그런 거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네. 아마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 다 실무자들이 전부 폐기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. 그리고 임의로 국민의힘이 임의로 자료를 검찰한테 제출한 것이지 와서 막 뒤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, 예.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. 그래서 네. 심지어 우리 공천 나고 나면 공천 잘못됐다고 가처분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. 예. 그때도 이미 공천 있고 보통 뭐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렇게 예. 심리하거든요. 그때도 그 사이에 이미 자료 폐기됐다고 대부분의 정당이 제출 안 해요. 아, 그러면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당사를 가리지 않고 다 없어요. 그게 보면. 여의도의 관행이고 네.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없애도 아무 문제 없고요.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네. 이준석 압박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이준석 압박이요?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시 다 이게 책임을 지거든요. 당시 대표였죠. 물론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정진석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공천관리위원장 예. 그리고 이제 윤상현 재보궐 네.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준석 당대표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는 이번에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요. 이미 김 여사하고 긴밀하게 공천을 논의했다는 그 팩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. 예.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꽤 입었고요. 정치적으로. 본인이 근데 바로 잡으려고 만났던 거다 뭐 이렇게 하여튼 얘기는 어찌 하던데. 됐든지 간에 예.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익십을 하는 게 맞죠. 예. 근데 오히려 자기가 연락을 해가지고 예. 그 당시 이제 영부인 대기죠.
그 영부인 되기 직전이니까 영부인 대기를 하고 있는 김 여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뭐 친절하고 소상하게 상의를 했다라는 흔적이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번에 하여튼 뭐 자료는 미비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네.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. 이준석 대표 특히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뭐 엄청난 상처를 이미 입었고 또 앞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소가 될 거 아니에요. 12월 3일이면 네. 구속 기소가 될 텐데 구속 기소가 되면은 공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요.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. 이러면 이건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, 윤상현 의원 등등 또 조은희 의원 포함을 해가지고 홍준표 이러면 뭐 국힘당은 이 여파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.